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야권 대통령 후보로 좋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안철수가 좋다는 사람이 41, 문재인이 좋다는 사람이 33%입니다. 그래서 이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문 의원이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무당층에서는 뭐 안 의원이 조금 앞섰는데 문 대표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안 의원이 10%, 문 대표가 20%였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안 의원이 48%, 문 대표가 27%였답니다. 그리고 탈당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44%, 잘못한 일이라는 것은 25%였답니다. 자, 외관상으로 보면 지금 안 의원이 탈당이 잘했다는 것이 어느 조사에서 조금씩 많습니다. 호남에는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을 전체를 상대로 물으면 문 후보가 좀 앞서는데 두 사람을 놓고 물으니까 안 의원이 좀 앞서는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친노 진영에 대한 어떤 혐오나 그리고 일부 역선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의원이 문재인을 탈당함으로써 제쳤다, 유력 대선 후보가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정당의 지지도로 보면요, 새누리당 40%, 새정치연합 21%, 정의당 5%고 안철수 당은 어떻느냐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2배 앞서는데 안철수 신당까지 넣어서 물으면 새누리당 지지도가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6까지 빠진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 또 이거 보고 신이 좀 났을지 모르는데요. 아무쪼록 신을 내어서 열심히 뛰는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또 단일화 같은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서 새누리당 보고 정신 차리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오바 발언이 언론의 화제였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협상을 할 때 갑자기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툭툭 던지는 이 습관이 신문에 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17일 이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다고 하니까 다음날 철회했다 그러고요. 또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5개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5개를 통과시켜주면 선거 연령을 지금 19세에서 18세로 낮춰줄게,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가 그 야당이 거부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전 뒤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받아줄 거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그러니까 없애자, 개정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나서 야당은 그렇게 해보겠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없던 일이 됐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얼음을 걷듯이 오다가 또 어제 재밌는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를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말이니까 좀 웃자고 하는 소리고, 또 뭐 사실 사람이 너무 탁 그냥 분질러지는 사람보다 좀 허술하고 이런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금요일 서울 관악 삼성동에 있는 서민들 가구에 연탄 3,000장과 쌀 전달 행사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새마을운동교육차 한국을 찾은 여러 나라 유학생 한 40명도 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10분 동안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줄을 서가 릴레이로 연탄을 이렇게 나른 거죠. 이 과정에서 흑인 유학생 대표를 보더니 니는 연탄 색깔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네 하고 농담을 던졌답니다. 해당 학생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리둥절하니까 김 대표는 예전에 우리 다 연탄 가스 마시면서 살았지, 연탄 구멍이 몇 개인 줄 아나? 19개다. 그래서 19공탄이다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답니다. 그 위에 직접 연탄 지게도 쥐고 손에는 10kg짜리 쌀을 들고 20분간 배달을 열심히 했다는데요.
그래서 뭐 아주 훈훈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언을 가지고 또 인종차별적이다 하고 비판이 일고 있답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연탄 발언에 대해서 행사가 종료된 지 한 3시간 안에 재빠르게 사과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현장에서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었음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면서 봉사하는 자리였는데 상대의 입장을 고민 못했다. 저의 불찰이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했답니다. 저는 뭐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 사람이 좀 허술한 맛도 있어야지. 근데 좀 오랫동안 해자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좀 허술한 맛도 있고 그런데요. 문재인 대표는 점점 더 강성이 되어갑니다. 저러다가 제대로 갈지 좀 걱정이네요.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해서 이제 후임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작은 자리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자리에 대부분 주류측, 즉 친노측 인사들을 배치해서 친문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임 정책위 의장에는 이목희 의원이 됐는데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 하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2012년 대선 당시에 기획본부장을 지냈고요. 노동 전문가로 선명성을 중시해오고 노동개혁 법안의 강성을 갖다가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정책위 의장으로 앉히겠다 하면 결국 노동관계 5개 법안에 대해서 부분 수정을 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한 문재인 대표의 진의가 진심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친노의 강경 일색으로 강경 드라이브로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요, 단호한 결단,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과거의 삼김씨 시대에 지역 지지 기반을 얻고 또 일정한 지지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고 대통령에 못지않은 정치 지도자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팬층이 형성돼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뭐 한 2, 3일 만에 4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인터넷 입당했다는데 다 친노분이겠죠. 그래서 극히 작은 열렬한 숭배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구미를 맞춘다고 이 판이 수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합리적이고 더욱더 정치적 반대층들을 끼어안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문재인 대표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정말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우리가 한두 개 이야기할 거니까 나머지는 그것만 고치면 가자라든지 테러방지법은 통과시켜줄게. 나중에 그게 정치 사찰이 되지 않도록 조사했던 사람들 통신이나 통장 이렇게 조사했던 사람들 명단만 정부에서 한번 보게 해주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은 뭐 어려움 인정하라고 이렇게 의심받을 부분만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통과시켜주라. 그것 부분만 빼고 아니면 이게 절대로 어려움 인정화가 아니라는 대통령 공언을 좀 해주라. 이러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요. 이 본인의 정치적인 파워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안철수 의원하고 1대1로 이야기하면 지는 행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세게 나가니까 나도 세게 나가자. 이렇게 해서 센 경쟁을 벌인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의원이야 솔직히 당도 없고요. 당기 필마죠. 이럴 게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 또 저러다가 안 되면 정치 그만두고 안내배 가면 되지요. 근데 문 대표는 어디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끝을 봐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의원이 세게 나간다고 따라두면 집니다. 바둑에서 제일 이렇게 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따라두기입니다. 상대가 어디 가서 계속 두면 거기 가서 또 끌려가 열심히 두다 보면 어느새 판은 내가 져 있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바둑판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가 오만 무능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문재인 대표도 그냥 신독재하면서 그러면서 안철수가 갑자기 막 강철수라고 하니까 문 대표도 그냥 문재인도 강재인이가 돼버렸습니까? 안철수보다는 먹여 살릴 식솔이 훨씬 많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천특별기구, 여기서 뭐 전략공천을 할 건지 말 건지, 더 나아가서 안심번호 이 국민 공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로 여론조사를 5대5로 할 건지, 즉 국민 50%, 당원 50%. 그래서 직접 투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이제 당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5대5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그것도 정해지면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거겠죠. 또 더 나아가서 1차 투표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난 이 1, 2등 간을 결선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한다면 그 차이를 얼마로 20% 안에 붙었을 때 할 건지, 안 그러면 뭐 30% 안에 붙었을 때 할 건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이 51%를 얻을 때까지 계속 결선 투표를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전략 공천이 없이 새누리당이 그냥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상향식으로 나오는 대로 다 후보 정해주면요,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돈 있고, 골목길 리빌려면 돈이 좀 있어야죠. 사무실 비서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하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돈 많은 기존 하던 사람들이,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회가 더 할 게 없어서 국회의원이나 해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판이 될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요, 물갈이도 좀 제대로 되고, 또 민심이라 상향식이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해먹는 사람 또 해먹는 제도가 안 되도록, 정치 신인이나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 좀 되도록 그렇게 이 공천특별기구에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사심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너들 문제니까 잘 좀 결정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국민들한테 완전히 대선 때 이 심판받지 않으려면요, 새누리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북한은요, 굉장히 예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방북을 할 쯤 되면 선물로 항상 인지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님한테 선물로 인지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면 좋은 선물이 아니니까 인지를 4행이나 종신형에 이렇게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손님 오면 데려가라고 선물로 줍니다. 자, 북한에 드나드는 뭐 목사라든지 미국 사람, 공연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뭐 기독교 전파를 했다고 잡아가지고 스파이라면서 사형을 때리거나 종신형을 때립니다. 그럼 그 사람 소속 국가에서는 풀라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를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뭐 유엔 사무총장. 그래서 클린턴이나 지미 카터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녔죠. 2009년에 당시에 북한의 케이블 방송 기자 2명이 북한에 잡혀가지고 노동 교화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나가, 그 김정일이죠. 그때는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몇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 수행원인 것처럼 클린턴, 김정은 만날 때 같이 갔던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미국에 굉장한 정보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때 살핀 게 김정일이 안색, 김정일이의 걸음걸이, 그리고 김정일이의 그런 어떤 이 말을 하는 이 발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이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김정일이 오래 못 살겠네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럴 때도 따라 보내는 사람도 전부 그런 것을 갖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정보를 축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간다니까 한국계 캐나다 임현수 목사라는 사람을 종신징역에
이렇게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면 이 김정은이가 만나가 인심 쓰듯이 이 사람 데려가시오 하고 선물로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 총장 빨리 오라고 지금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손님 빨리 오십시오. 웰컴 하는 겁니다. 참 손님 환영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요. 북한 정말 대단합니다.